계속해서 IR 피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공간의 파티 강진규 대표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간의 파티 강진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웹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습니다. 웹 기반의 디지털 트윈은 조금 기존 디지털 트윈이랑 뭐가 다르냐면, 기존 디지털 트윈들이 시각화에 좀 더 힘을 쓰려고 뭐 게임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기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AI 솔루션들을 접목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실상 시설에 가보고 공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되게 멋진 디지털 트윈을 꿈꿨지만 막상 시작하면서부터는 저희가 DX 솔루션들, 디지털 전환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했고요. 아날로그 작업 같은 것들, 뭐 손으로 적는 것들, 그다음에 워크 오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디지털 솔루션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AI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단계까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만 해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되게 기대가 컸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 자체도 저렇게 곡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선에 가깝게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AI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켓이 형성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점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엮어드릴 수 있는 게 저희의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웹에서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뭐 CCTV도 웹 기반이고요. 뭐 스카다나 MES 같이 시설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들도 다 웹 기반인데, 저희가 그것들을 다 엮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장공사 스마트 정수산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가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는 2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DX 솔루션 같은 거, 뭐 줌 미팅 같은 건데 뭐 스케치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제 작업 지시를 뭐 채팅 같이 내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 컨퍼메이션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계량 수치 같은 것들을 체계화하고 AS 정보를 기록하는 것들, 뭐 그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더 장점은 저희 하드웨어 팀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저희가 왜 만드냐면, 시설이나 이제 공장 같은 데 가시면 그 어떤 모터라든지 어떤 설비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 있고요. 제조회사들이 있고, 그 제조회사들이 그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만 센서를 달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AI 솔루션들을 접목을 하려면 그 시설, 그러니까 뭐 장비 제조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말고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메시 네트워크라든지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IoT 장비들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이 저희가 보드 제작을 해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 가운데 장비처럼 저희가 CCTV가 없어도 360 장비로 CCTV를 대체해서 뭐 AI 솔루션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 AI 쪽은 거의 솔루션들이 다 비슷한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잘하는 거는 그냥 2D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3D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뭐 서버실에서 누가 뭐 뭔가를 가져갔다든지 그랬을 때 그걸 감지하면 비포 앤 애프터를 이미지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3D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은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포신 검사하는데 이 솔루션을 지금 저희와 같이 개발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 침수 시뮬레이션, 유체나 기체가 움직이는 CFD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경량화해서 저희 디지털 트윈에 탑재하는 것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앞서도 조금 다른 업체들이랑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점들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저희가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100억 이런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쪼개다 보면 막상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나 시설에 필요한 일단 기본적인 솔루션부터 만들고, 그걸 갖다 합쳐서 나중에 거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는 그런 솔루션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들 위주로, 그리고 큰 대기업 인프라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사스 형태로 좀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 솔루션, AX 솔루션들을 대부분 다 모듈화했고요. 저희가 현재는 투자 라운드를 좀 돌려고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스형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요. 석박사 출신 인력들이 많이 있고, AI 쪽 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상을 좀 받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이제 열풍이 이제 저희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허는 지금 현재 28건 정도 그러니까 4건 등록됐고 24건 정도가 지금 출원 중이고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등록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보려고 전시를 나갔는데 반응이 좋아서 작년부터는 이제 국외 특허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SK 에너지, CNC 가스 이런 쪽이랑 저희가 POC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올해 SK 에너지랑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K-워터랑은 꾸준히 가고 있고, K-워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력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워터 라운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에코프로하고 삼성중공업이랑 같이 지금 POC를 진행하고 있고요. 린데이터나 프리덤 시스템스 같은 타이완 기업이랑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텔에서도 저희하고 POC를 끝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괜찮게 보고 계셔서 이제 다음 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가트너 협력 스타트업이 돼서요. 기술 컨설팅을 받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이 좀 맞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R 피칭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딜리버스의 김용재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리버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재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타겟하는 시장은 우리나라의 이제 상품 배송, 일반적으로 이제 택배로 알려져 있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 자체도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쿠팡의 등장 이후로 이제 이커머스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많이 이제 변화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고객들이 중요로 하는 부분이 이제 뭐 상품을 빨리 받는 거에 대한 니즈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 시장과 더불어 이런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좀 트렌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빠른 물류를 이제 실현했지만, 일반적인 이커머스 기업들이나 브랜드 자사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택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택배 프로세스를 따라갔을 때는 이 쿠팡의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맞춰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이러한 시장의 이제 향후의 잠재력을 보고 새로운 물류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뭐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 프로세스 중에서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상품을 보관하고 포장하는 영역, 그다음에 상품을 허브 터미널로 가지고 와서 분류를 하는 영역, 그다음 마지막 보통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배송하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분류, 그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마일 배송에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혁신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와 배송에 있어서의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택배의 물류 프로세스를 보면, 택배는 뭐 너무나 이렇게 상품을 주문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아주 빨리 와야 다음 날 뭐 보통 2, 3일이 걸리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물류 프로세스가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택배 기사님이 항상 우리 집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고정된 구역만 하다 보니까 그날 물건이 적게 들어오면 배송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들어오면 배송을 그날 다 못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쿠팡처럼 몇 시까지 도착한다라는 거를 보장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물류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소화시켰고 자동화시켰고요. 특히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착 시간을 예정을 해서 그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배송 기사님들이 뭐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그다음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뭐 몇백만 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어떤 기사님한테 어떤 구역에 몇 개의 물건을 줬을 때 몇 시까지 도착한다라는 거를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사진 하단에 보시는 저희 허브 터미널 모습인데 로봇 소터가 있습니다. 저희 허브 터미널을 보시면, 그래서 로봇 소터를 통해서 자동화된 이제 그 소팅을 하는 그런 완전히 이제 자동화된 그런 물류 프로세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관련된 저희가 기술 특허도 등록 완료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평균 7시간 배송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물류 프로세스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고객이 뭐 오후 1시까지만 주문하면 그날 저녁 뭐 밤 12시 안에 다 도착을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송 권역 자체도 저희가 계속해서 점차 넓혀가고 있고,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이제 충청도의 대전 지역까지 저희가 당일 도착을 보장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물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지그재그의 뭐 직진 배송을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뭐 말본이라든지 브랜든, 이제 다양한 이제 브랜드 자사몰들이 저희를 통해서 쿠팡 수준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물동량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달에는 매출이 한 9억,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매출 10억이 돌파 예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빨리 늘어남에 따라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월 매출 20억 이상도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라스트 마일, 그 배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화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이 라스트 마일 시장도 상당 부분이 로봇을 통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필요한 저희가 기반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결국에는 로봇이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느 장소까지 물건을 어떻게 내려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내 배송에 필요한 저희가 비주얼 슬랩맵을 이제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이제 배송 로봇들을 활용해서 실제 이제 택배 배송에 이런 자동화된 로보틱스를 활용한 그런 기술도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꿈꾸는 거는 뭐 빠른 시일 안에 아파트 단지마다 이런 딜리버스의 스테이션이 따로 있어서 이 스테이션을 통해서 뭐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상품을 다 내려놓고 가면 그 이후부터는 로봇이 집 앞까지 자동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실제 모델을 내년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로 이제 전국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주거 형태에 다 맞는 그런 모델까지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저희 회사의 서비스와 기술과 마지막 로드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딜리버스 김용재 대표이사님의 IR 피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쿠팡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를 새로운 물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그런 주식회사 딜리버스의 기술력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로드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주식회사 소프티오닉스의 임성수 대표이사님의 발표입니다. 임성수 대표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빨리 발표를 하고 필요한 질문들을 더 해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공간 컴퓨팅 시장에 필요한 비접촉 입력 장치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티오닉스입니다. 왜 하필 비접촉 입력 장치냐?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컴퓨팅 시대의 진화에 따른 입력 장치의 활용이 변화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랩탑, PC 등을 활용하면서 디지털 정보를 받아보고 있는데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모바일 컴퓨팅 시대에는 10개의 손가락을 기반으로 한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컴퓨팅 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공간의 디지털 정보를 보고 조작할 수 있는 모션 혹은 음성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컴퓨터, 랩탑 등을 쓰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하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터치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가올 공간 컴퓨팅 시대에는 HMD, 글래스이즈 제품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입력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제품들, 현재 나오고 있고 출시될 예정의 제품들의 99%는 핸드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리모컨의 개량 형태의 입력 장치를 활용하고 있고요. 단 1% 이하의 제품만이 핸드 트래킹을 온전하게 가능한 다수의 멀티플 센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수의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핸즈프리한 상황에서 모션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 멀티플 센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수의 센서 시스템을 제품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품이 너무 무거워지고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직관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한 센서의 개수가 많아지면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핸드폰에 존재하는 카메라 센서 3개만 활용할 때도 여행을 다닐 때 사진을 찍어보시면 알다시피 배터리 소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저희가 핸드폰을 현재 200만 원, 100만 원 주고서 소모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는 50만 원, 비싸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육박하는 제품들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인에어 제스처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솔루션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 펄스의 맥스R을 소개드립니다. 저희는 무게와 에너지 효율과 비용 관점에서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센서 솔루션입니다. 저희 제품은 필름 형태의 센서로서 기존의 센서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유연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센서들이 제품의 베젤 부분에 덕지덕지 올라갔어야 되는 문제와 다르게 저희는 제품의 표면에 바로 온디바이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의 자체 기술력인 정전기 검출 기술, 표면전화 검출 및 거리 측정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생활에서 정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사물을 터치했을 때 발생하는 찌릿한 느낌을 통해서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정전기를 실생활 속에서 원거리로 비접촉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센서에서 하나의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었고 4개의 센서를 어레이화 시킴으로써 공간에서의 최소 방향과 움직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현재는 조금 더 복잡한 어레이화된 센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공간의 정보, 공간의 움직임까지 해석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만든 어레이 센서를 통해서 오픈소스의 게임을 간단하게 연동해 봤는데요. 지금 수준에서는 저희의 키보드의 좌우 위아래 움직임밖에 구현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것들이 어레이화돼서 복잡한 모션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미래를 상상해 보시면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작년 말 초기에 프로토타입 회로를 구현하였고요. 현재 6개월 동안에 소형화된 회로를 만들어서 올해 말까지는 안정화된 회로를 구현하고 그것에 따른 대형화된 패널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먼저 글래스이즈 형태의 입력장치 모듈이 구현된 제품을 만들고자 하고요. 이런 이유는 현재 온디바이스 AI 제품이나 AR, VR 글래스이즈 제품들이 전부 다 저전력 구동 형태의 소형화 제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입력장치에 부재가 되어 있는 현재의 제품들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저희의 제품이 궁극적으로 타겟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크게 5가지고요. 그 중에서는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넓은 적용성, 그 다음에 비가시성 감지를 기반으로 한 보안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 컴퓨팅 시장을 타겟하지만 그 앞서서 나가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혹은 홈 어플라이언스에 활용할 수 있는 비접촉 센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요. 저희는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온 저와 저희 교수님을 2명의 코파운더로 해서 이 팀을 빌딩하고 현재는 저희의 훌륭한 팀원들이 함께 해주면서 이 기술들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수많은 특허들을 냈고요. 저희는 정전기와 관련된 기술들의 이해가 매우 깊고 비접촉 정전기 기술을 인지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 센서 기술을 스탠다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IP R&D 작업을 통해서 이런 특허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아직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센서 기술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고 그것의 키 플레이어들은 메타, 애플, 구글 등 M7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LG 슈퍼스타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저희는 현재 LG 슈퍼스타트관 부스에서 현재 치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삼성의 실내 마우스에 대해 선정되는 결과를 갖지 못했지만 다수의 기업들에서 이런 기능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런 기술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서울대 기술지주와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트를 통해서 시드 투자 레이징을 완료하였고요. 현재 저희는 딥테크 팁스를 준비하면서 3년 동안 운영할 초기 자본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들의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패드형의 제품, 안경형의 제품을 통해서 입력장치 기술의 필요성을 구현하고 시장에서 MVP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홈 어플라이언스 등 가전제품 이런 기기들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 나아가서는 AR, VR, XR, 나아가서는 모빌리티,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입력장치 모듈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간에서의 사물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공간의 정보까지 해석할 수 있는 기업 소프트유닉스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이나테라의 손하은 매니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손하은 매니저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나테라라는 뉴로모픽 AI 엣지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를 소개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희 헤드 오브 오퍼레이션인 로이가 저 대신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에 간단하게 랩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ood afternoon, everyone.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background of what we see around us today before jumping into what Inatera does.
So if you look around you, if you look at any electronic product that you see around you, it's getting more and more filled with sensors at this point of time. It's collecting more and more data. It's trying to send all of that data to the cloud and then process it. What it means is that the number of sensors are exponentially increasing as the number of smart products around us are increasing. If you look at phones, if you look at speaker systems, wearable products, or even office buildings, one office building could have hundreds of sensors that enable it to become smart. If we look at 2030, we have 38 billion sensors that were shipped this year, and it's going to grow to 63 billion in 2030, which is a huge number. And that makes us think, how can we send all of that sensor data into the cloud in order to process it? So by 2030, the amount of data that would be generated by sensors won't be physically possible for us to be able to send to the cloud and then process it in real time. So what it means is the edge isn't optional, it's inevitable, and we need to be ahead of the curve in order to enable that edge. Now, keeping that in mind, we have typically three verticals where we see challenges with edge computing at this point of time. We have power and performance. In order to do complex calculations or complex, interesting AI processing, you need a lot of power. In order to have very low latency, that comes out to be the second challenge, wherein you need to be able to very quickly respond to the data that is being generated in order to find the inference. And the third one is the ease of dev. So we want the faster time to the market. We do not want developers to be able to learn new ways in order to enable solutions, to be able to develop solutions based on the tooling that they already know. So based on this background that it's very challenging to be able to send all of that data to the cloud, the processing power that is required, while to be able to maintain the power performance ratio, this brings us to what we developed as Inatera and how we are trying to tackle this problem. Our human brain, for example, it's extremely efficient, and that's where we got our interest from, and that's where neuromorphic computing comes in. Inatera is the first mass market neuromorphic microcontroller, which we say is the product that's just next to the sensor, agnostic of the sensor type, and making it smart. We are in an always-on processing mode. We have very, very low latency compared to what's available in the market, and we are extremely low power domain as well.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background of the company that we are in. We are currently 100 people at this point of time, or close to 100 people at this point of time. A lot of people in the management team come from neuromorphic or come from engineering background within the semiconductor domain, which makes us really well placed in order to not only develop the technology, but also identify the new trends in the market and to be able to tap into those. We have a lot of board of directors who are from typical semiconductor design companies. Like we have Alberto, who is from Synopsys and who is also from Cadence. We have a few other folks who are very much within the semiconductor domain who are serving as our board of advisor. We are very proudly a Dutch company based in the Netherlands. It's a small town called Delft. And we also have an engineering center which is in Bangalore in India. If we try to go back a little bit, the company started the research or the fundamental research happened in TU Delft, and it started in the early 2000s, and that was focused a lot around how the brain functions, and that led to the foundation of Inatera in 2018. We have been an extremely capital efficient company to be able to come to 6 generations of silicon within the last 5 to 6 years or so, from 2019 to 2023. And 2024, about a month or so back, we released our final version of silicon, which is going into mass manufacturing, and that's what we call the Pulsar. We are protected by about 25 plus patent families, and we have raised about 25 million euros in up to Series A, and we are very well funded by European deep tech investors. That puts us in a good position to be able to lead this market. This is a very high-level block diagram of what it does. If you can look at, slightly zoom in, it has a typical RISC-V CPU. It has all of the typical sensor interfaces, which makes it agnostic of which sensor we can work with. So if you think of any typical sensor from an IMU to a microphone to a radar sensor, we should be able to work with that data type. What's really interesting for us is the blue and the green bit that you see on the top right, which is the analog and
digital SNN, which is our mixed signal SNN, where we are able to process the sensor data at an extremely low latency and at an extremely low power. But where does this where does the applications of Inatera go into? What's interesting is that we are typically like a brain, so we are very agnostic of the sensor type, and we go into many different kinds of applications. We find most of the drive at this point of time in consumer electronics, and that's your smartphones to your smartwatches, headphones, earables, smart speaker systems. We are slowly expanding into smart city and smart home solutions. We have a lot of focus around doorbells, where we try to identify a human being before the main camera is activated. We are able to increase the typical life cycle or a battery life of a doorbell from about 3 months to close to 18 months or so, which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We are also expanding quite a lot into industrial monitoring products as well, where we look into vibration monitoring, we look into longer term sound monitoring, so on and so forth. If you look at typical use cases or applications and compare Pulsar's capability to state-of-the-art solution that we have available today, we looked at three typical parameters. The first one is energy per inference, and that's the most interesting one, especially because you want to optimize the power as significantly as possible in battery-powered products. And you can see we could be somewhere from a few X to hundreds of X lower than the best competition that we have in the market at this point of time. The second bit of interesting vertical is inference latency. Think of a use case like gunshot identification. Police officer wants to know when a gun has been fired. The amount of time that it takes to fire the gun and the sound to be identified, it's very, very low. It's in milliseconds. So we should be able to process the data within that period of time. That's a very difficult AI problem to solve from a typical microcontroller point of view, and that's where we see very, very low latency plays a big role for us there. The third one is around model size. This is simply how it helps us to reduce the memory bandwidth that we have in our chip and make it much more BOM efficient from the overall system point of view when the model siz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at we have in the competition. I mentioned at the start that we do not want the engineers that are already working in the AI domain to be able to relearn their tooling.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 developed the Talamo SDK, which is what we call almost like a plug-and-play solution. That means that you can use your standard data set, you can use your standard machine learning tooling. We have a front-end PyTorch, which can be used to be able to train your models, and then you just push it into our Talamo SDK to create the bin file, and then you push it into our chip. In principle, that means that you have a faster time to market, and the engineering team should be able to develop the solution without learning about neuromorphic especially. And that's where a lot of our own engineering team puts in the work to develop the SDK, to develop the toolkit, which makes it easier for everyone else to be able to use it. So having said that, what Pulsar and Talamo solves together is it provides an impressive power to performance ratio where we see the most drive at this point of time. The second one is latency and privacy. The more that we are moving forward, privacy is becoming extremely important. You don't want your health data to go into the wrong hands. You don't want the data of your home monitoring to go into the wrong hands, and that's where privacy comes in. We are able to be completely off cloud and process all of the data on device at the edge, protecting the privacy by default. And the third one is ease of dev. That's something I want to come back to. We are increasing or fastening the speed in which the products can be put into the market, especially by taking a newer route of enabling neuromorphic AI computing to solve a lot of traditional problems at very low power, low latency, and the fastest way to the market. Thank you. 저희는 지금 이 A홀 안에 12번 부스에 오시면 이나테라 데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한국 사업개발 담당자로서 궁금한 Q&A를 직접 저희 12번 부스에 찾아오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들으신 내용을 저희 부스로 오셔서 조금 더 추가 미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일본이랑 유럽 그리고 미국의 SOC랑 센서사들이랑은 이제 그 디벨롭먼트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이
센서 그리고 SoC 디벨롭먼트 하는 회사들이랑 이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질의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12번 부스에 오셔서 같이 좀 Q&A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테라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서 엣지에서 뇌처럼 데이터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뉴로모닉 컴퓨팅 기반의 기술을 가진 이나테라의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레티스 주식회사의 강상원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상원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티스 주식회사의 강상원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약 10분이라는 기간 주어진 걸로 이해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23년 4월에 설립돼서 약 2년 2개월 정도 됐고요. 작년에 매출 5.6억 원 하고 올해 상반기 그 이상을 해서 올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 누적으로 2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회사입니다. 크게는 저희는 계약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프릭스라고 하는 사스 제품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향으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해왔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이제 시작인 그런 시장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16명의 팀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프릭스라고 하는 계약관리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이 산업은 컨트랙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즉 계약의 수명주기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계약 관리라는 목적으로 되게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파편화된 계약 관리 환경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비효율을 겪고 있고 저희 프릭스라고 하는 제품은 이 제품 안에서 기업들이 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활동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한 탄생과 종료를 생각해 보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 즉 초안을 작성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초안을 기반으로 해서 내부 결제를 받거나 법무 검토 받는 것들이 있고 외부와 핑퐁을 해서 협상을 하게 되며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그 계약의 일정, 갱신, 해지 같은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의 좋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한 곳에서 이걸 좀 해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프릭스라고 하는 계약관리 솔루션은 두 가지의 가장 핵심 기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런 단계, 프로세스를 저희는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부르는 기능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체결된 계약을 어떻게 분류하고 잘 관리할지 이러한 보관 관리 기능들이 있고요. 이 워크플로우와 보관 중에서 주로 이제 계약 관리 담당자들이 하는 업무들은 견적서,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능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오늘 아침자 기준으로 100개 넘는 고객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위주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상장회사들 이런 것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즈 케이스로는 주로 이제 스타트업들에서 오늘의 집 같은 고객은 오늘의 집 앱과 저희 서비스에 연동돼 있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면에서 태블릿에서 전자서명하거나 아니면 앱에서 바로 전자서명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앱 연동하는 부분이 있었고 ERP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ERP 연동하는 것들 또는 때로는 법무법인 고객군들 이렇게 크게 군들이 좀 나눠지면서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확보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AI 기능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페이지 1, 2, 3 중에서 페이지 2, 즉 계약서를 요약해서 중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는 기능을 출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7월에 곧 출시될 예정인 기능은 계약서의 주요 항목들을 AI가 인식해서 뽑아서 그런 조항들을 분류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두 기능을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은 다 수기로 사람이 직접 입력하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AI가 가장 더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이 나아가서 연내 출시될 기능은 계약서의 재무 또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분석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연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외 CLM들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도큐사인 CLM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또는 아이언클레드 이런 제품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주로 계약 체결 프로세스인 워크플로우 기능 중심의 고도화를 통해서 보다 큰 고객들, 엔터프라이즈 고객 위주로 니즈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 국내 계약관리 솔루션에서 프릭스라고 하는 서비스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모 조선사를 상대로 하는 문서관리 솔루션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배를 하나, 자세한 비밀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배를 하나 건조할 때는 통상 건조 사양서라고 하는 되게 두꺼운 문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서와 상당히 유사한 문서이고요. 이런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